나를 이름과 같이 전북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우리 대학 중앙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51대 중앙감사위원회는 총학생회 총동아리 연합회와 16개 단과대학 대표자들이 학생회비를 적재적소에 사용했는지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각 대표자를 감사한 결과 단일계좌 사용 원칙을 위배하고 영수증을 60%도 채 확보하지 못한 예술대학이 경고 2회, 영수증 확보율이 95%에 미치지 못한 생활과학대학과 특성화 캠퍼스 환경생명자원대학이 경고 1회, 감사 당일 통장 원본을 준비하지 않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경고 1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중앙감사 준비가 미흡했던 치과대학은 지난 26일 특별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2학기 특별감사는 10월 중에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앙감사를 위해 각 대표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최근 이번 학기의 도전 역량 강화 장학금과 내년 1학기의 경력 개발 장학금을 통합하여 선발한다는 학교의 공지에 학생들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큰 사람 포인트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장학제도는 도전 역량 강화 장학금, 경력 개발 장학금, 경력 향상 장학금으로 특히 경력 개발 장학금은 등록금을 지원해 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취업지원부에서는 이번 변화가 큰 사람 프로젝트 개편의 사전 조치로서 효율성과 장학금 운용의 효과 증진을 위해 기존의 3개의 장학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경은 학생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의 부실한 태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학생들과 학교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과의 열린 소통 및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홍사나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4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8월 말 우리 대학에서 사용하는 웹메일 서비스가 개편되었습니다. 정보전산원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웹메일이 학생은 G메일로, 교직원은 G클라우드로 서비스를 분리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메일은 더는 송수신이 불가하며
기존 메일을 구글 계정으로 옮기는 방법과 정보를 이관하는 방법을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이번 개편되는 신규 웹메일 서비스는 전북대 도메인으로 구글 앱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가능해졌는데요. 또한 구성원별 제공되는 메일 용량이 무제한으로 늘어났으며 메일 보관 기간과 보안, 부가 서비스는 모두 구글 정책에 따라 바뀌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편된 웹메일에 관한 내용을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해 기존 메일을 쓸 수 없다거나 새로운 서비스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더욱 편리하게 바뀐 이번 웹메일 서비스. 더 나은 학업을 위해 개편된 만큼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기사, PD와 같은 언론사 종사자 12명이 인터넷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거된 일명 기자 단톡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단톡방은 직장인의 익명보장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서 파생했으며 시가 흐르는 문학의 밤이라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기자와 PD 등으로 추정되는 수십 명이 익명으로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버닝썬 사태와 정준영 몰래카메라 관련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영상물을 공유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과 외모 등을 거론하며 각종 성희롱 발언은 물론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논란이 된 여교사의 이름과 학교, 사진 등 취재해야 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을 유출해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올바른 정보와 발빠른 뉴스를 전달하는 언론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언론인의 신뢰와 믿음이 떨어진 기자 단톡방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교육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언론인들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주 5회 평일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설레지만 아프고 씁쓸한 우리의 이야기, 연애의 모든 것이, 화요일 점심에는 문학작품을 소개하여 학우들에게 마음의 휴식을 선사하는 문학배면 시체가, 수요일 점심에는 귀로 듣는 드라마, 영화 리뷰 방송 하루 한 잔 여유가, 목요일 점심에는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뉴스를 소개하고 더욱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금요일 점심에는 학우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대 캘린더가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의 점심시간은 잘 보내고 있으시나요? 덥다고 툴툴거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서늘한 가을이 찾아왔네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와 길고 따뜻한 옷차림을 보더라도 가을이 왔다는 게 정말 실감이 나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씨면 그만큼 감기에 걸리기도 쉬우니 우리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셔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는 황금 연휴, 바로 추석이 있었죠. 목, 금, 토, 일. 대학생들에게는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본가로 내려가 오랜만에 가족들, 친척들을 보며 소중한 추억 만들고 오셨나요? 추석 또는 이런 명절 때 대학생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학점은 얼만큼 나오니? 대학 졸업해서 뭐 할 거니? 이런 질문들이라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 때 이런 말 들으셨나요?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만큼 오늘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아마 긴 연휴 동안 푹 쉬고 오셔서 이번 한 주는 그 후유증으로 학교 생활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화요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도 벌써 집에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축 늘어지는 그런 학교 생활에서 저희 문빼시 방송이 사막 속 오아시스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학우분들이 파이팅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2019년 9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점심방송 문빼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지치고 힘든 하루에서 마음의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워밍업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할까요? 저희 문빼시가 본격적인 방송 전에 문학에 대한 상식들을 선정하여 매주 퀴즈를 내고 있는데요. 앞서 2회의 방송 다 퀴즈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학우분들에게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전북대학교 학우분들이라면 모두 쉽게 맞히실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쉬운 문제들이라 많이 아쉬운데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학우분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얼른 전북대학교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워밍업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나요?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애니메이션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브랜드, 디즈니에 대해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 디즈니는 애니메이션과 관련 업계를 주도하는 회사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회사를 만든 전설의 경영자이자 애니메이션 연출가, 제작자, 그리고 스토리와 캐릭터를 구상한 창업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그동안 애니메이션은 조금은 유치하고 어린아이들이 보는 분야라고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요. 요즘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런 생각을 했던 저를 반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탄탄한 스토리는 물론이고 애니메이션이 주는 재미, 감동은 어마무시한데요. 특히 만화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효과, CG 등이 합쳐져 현실 못지않게 생동감을 준다는 점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더욱 애니메이션이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데요. 또 디즈니는 많은 캐릭터와 함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중 최근에 실사판으로도 재개봉된 영화 알라딘이 많은 이슈가 되었죠. 캐릭터 사이에서 주는 재미와 긴장감, 또 결론 부분이 주는 감동까지 어느 하나 놓치지 않은 명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 저는 주인공 알라딘이라는 캐릭터가 참 매력적이었는데요. 특유의 능글스러움과 듬직함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소설이자 애니메이션으로도 잘 알려진 이 알라딘에서 알라딘의 국적은 어느 나라일까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사소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막상 떠올려보면 어디지? 라고 생각 들 만큼 아리송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전북대학교 학우님들은 잘 맞히실 거라 자신합니다. 맞히시는 학우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답을 아시는 학우님들은 어서 빨리 전북대학교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에 연락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추억들로 또 누군가에게는 조금은 지치고 힘든 기억들로 채워질 수 있겠지만 이 모두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한 한 단계 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무슨 일이 오더라도 먼 훗날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저 지나가는 한순간일 뿐이니 작은 일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는 학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힐링곡입니다. 시아의 The Greatest 들려드릴게요. 네, 시아의 The Greatest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포기하지 않는 아직 정상에 설 힘이 남아있는 학우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저번 방송 때는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라는 에세이, 하청우 작가의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를 알아보았었죠. 어떠셨나요? 방송 이후 부모님들께 애정 표현 한마디,
실천하셨나요? 큰 효과는 아니더라도 이 방송에서 나오는 작품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학 빼면 시체, 문빼시가 추천하는 오늘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김훈 작가의 내 젊은 날의 숲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이 소설의 저자 김훈 작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작가 김훈은 소설가이기도 하면서 언론인이라는 직업도 갖고 있습니다. 뛰어난 책들을 출판하는 동시에 신문사 부장, 편집위원, 국장 등 기자 생활 측면에서도 명성이 뚜렷한 인물입니다. 부록을 훨씬 넘긴 나이에 등단하고 그 후 많은 문학상을 휩쓸었는데요. 특히 2007년 남한산성이라는 책으로 대산 문학상을 수상하며 우리 시대의 대표 소설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탐미적 허무주의의 세계관과 놀라울 만큼 뛰어난 문체미학을 보여주는 소설가로 높은 평가를 얻으며 늦은 나이에 문단에 진입하였지만 짧은 세월 동안에 많은 업적을 남겨주었는데요. 소설가로서는 비교적 늦은 데뷔에도 불구하고 언론인 시절에 가다듬은 필력으로 장대한 서사를 다루는 역사 소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산문을 통해서도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인물입니다. 활동을 활발히 하며 자전거 여행, 연필로 쓰기 등 독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많은 책을 출판하였는데요. 그중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 젊은 날의 숲이라는 작품도 뛰어난 서정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그런 소설입니다. 작가 김훈이 지금까지 모색해온 새로운 언어, 사람과 사람, 꽃과 나무와 숲, 자연이 서로 엉기어드는 풍경을 가장 잘 그려 보이는 작품인데요. 그의 문장 안에서 풍경과 사람이 태어나고 생장하고 쓰러지고 마침내 소통하는 과정이 감동적으로 그려지며 문장 안에서 말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잘 표현해내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문장이 예쁘게 쓰였으면 이런 평가를 받을까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오실까요? 멜로망스의 선물이라는 곡입니다. 네, 멜로망스의 선물이라는 곡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문학 빼면 시체, 문빼시도 여러분들의 지친 삶 속에서 작은 선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계속해서 김훈 작가의 내 젊은 날의 숲이라는 소설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책은 풍경과 풍경, 풍경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문장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 소설인데요. 1장에서부터 31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장마다 주로 다루는 사건이 달라 더욱더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면 디자인 회사를 사직한 여주인공 조연주는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 있는 수목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수목원 연구실장 안요한의 지시 아래 식물의 질감과 표정을 화폭에 담아내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던 중 조연주는 안 실장이 4년 전 이혼한 아내 사이에서 얻은 자폐증 아들 신우를 애틋한 심정으로 관찰하게 되고 그곳에서 제대를 앞둔 김민수 중위와 좋은 감정으로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 같았던 수목원에서의 생활도 잠시 그녀에게는 많은 불행이 닥치게 되는데요. 모범수로 가석방된 아버지는 중풍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녀의 어머니는 이에 후유증으로 인해 주인공에게 푸념만 늘어놓곤 합니다. 좋은 감정으로 교류를 하고 있던 김민수 중위는 제대 후 부대를 떠나가고 애증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신우는 안 실장의 전처가 데리고 가죠. 이렇듯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데요. 이 도중 계약직이었던 그녀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수목원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단했던 어린 시절을 거치고 힘들게 직업을 얻고 그곳에서 좋은 추억만 쌓아가고 있었던 그녀에게 한순간에 일어난 불행들을 묘사한 글인데요. 사실 이 책은 줄거리에 집중하기보단 작가 김훈이 묘사한 문장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보아야 하는 소설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읽었다기보다는 한 사람의 일기를 들춰본 느낌이 강하게 드는 소설인데요.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주인공의 상황이나 사건들을 충분히 더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담한 회고 일기처럼 글은 진행됩니다. 아마 이렇게 표현되어서 다른 소설과 달리 기은 호흡으로 이야기의 줄기를 따라갈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또 그의 문장 표현 방식이 주는 큰 장점은 상상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점인데요. 스토리가 흘러간다기보다는 장면들이 눈앞에서 천천히 하나하나씩 그려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자극적인 요소들에만 반응하며 생활해 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은 부담감 없이 편안히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책인데요. 우리 전북대학교 학우님들도 이 책을 통해 문장이 주는 따뜻함에서 힐링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주는 압박감에서 조금은 빠져나와 아무 생각 없이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작품 김훈 작가의 내 젊은 날의 숲이라는 소설은 마무리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실까요? 공기남녀의 우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작품으로 들어가 볼 차례인데요. 오늘 저희 문빼씨가 들고 온 시는요. 정지용 작가의 호수라는 시입니다. 먼저 이 정지용 작가 아주 유명한 시인이시죠? 정지용은 1930년대에 이미 한국 현대시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 선구자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당시를 대표했던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시는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 시기는 1926년부터 1933년까지로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이미지를 중시하면서도 향토적 정서를 형상화한 순수 서정시의 가능성을 개척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다듬어 다른 시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는 향수가 이 시기의 대표작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1933년부터 1935년까지로 이 시기에는 가톨릭 신앙에 바탕을 둔 여러 편의 종교적인 시들을 발표하였는데요. 그의 밤, 불사조, 다른 하늘 등이 이때 출판된 대표적인 시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1936년 이후로 이 시기에는 전통적인 미학에 바탕을 두어 자연 시들을 발표하였는데요. 장수산, 백록담 등 자연을 정교한 언어로 표현하여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해서 산수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와, 정말 세 시기의 작품 모두 놓칠 수 없는 훌륭한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현대시의 성숙의 결정적인 기틀을 마련한 시인이라고 평가될 만큼 그의 명성과 능력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의 시 호수라는 시는 2연 6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짧은 시인데요. 길이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주는 여운이나 감동은 절대 다른 시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시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오도록 할까요? 스웨덴 세탁소의 월화수목금토일 듣고 오시겠습니다. 호수, 정지용.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네, 먼저 스웨덴 세탁소의 월화수목금토일 듣고 오셨는데요. 이 노래처럼 우리 전북대학교 학우님들의 월화수목금토일도 좋은 추억 하나하나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지용 시인의 호수라는 시도 감상해 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시의 길이에 비해 그가 주는 여운은 정말 큰 것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넓고 깊은 호수로 빗대어 표현한 시인데요. 마음의 부피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간절한 것 같지만 이 감정을 절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리움이고 시의 길이도 짧은 시이지만 임팩트가 강하게 느껴지는 시인데요. 차분하고 절제된 어조로 시를 쓴 것이 효과를 더욱 살려준 것 같습니다. 총 1, 2연으로 나뉘어 있으며 연마다 대칭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얼굴과 마음, 손바닥과 마음 등 이런 식으로 서로 대칭되는 단어들이 자기 자신과 현실 세계와의 차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의 표면에 비치는 자기의 얼굴을 보며 그리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그리움이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도록 손바닥 둘로 감추고 있지만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마음은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대조하는 시어를 사용해 표현하는 현대 시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그리움이 너무 간절하여 숨길 수 없을 만큼 누군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으면 그 감정들을 무조건 밖으로 표출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이 그리움이든 화든 기쁨이든지요. 하지만 이 시를 통해 어떠한 감정들을 밖으로 표출해내기보단 절제하며 고백했을 때 그가 갖는 효과는 더욱 커진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미치도록 그리움을 사는 존재는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작품 정지용 시인의 호수라는 작품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박혜원의 시든 꽃에 물을 주듯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훈 작가의 내 젊은 날의 숲이라는 소설, 정지용 시인의 호수라는 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또 문빼시가 추천하는 두 개의 작품을 통해 힐링하는 시간이 되셨나요? 그럼 이제 오늘의 하루 한마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루 한마디는 산이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 정화된 마음으로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을 때 산은 아름답다라는 김훈 작가의 명언인데요. 우리 전북대학교 학우님들도 꼭 산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그로 인해 마음을 치유하여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가 갖는 효과는 정말 크리라 생각되는데요.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대상이 저희 문빼시 방송이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문빼시 점심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6호 프로젝트의 기분이 좋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도훈서, 기술의 정상로, 진행의 저는 홍사나였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기적의 소재라 불리던 플라스틱.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우리가 마시고 남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의 소재라는 명성답게 플라스틱은 약 100년 동안 우리 삶에 깊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 세계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들, 태평양 한가운데의 쓰레기섬, 제대로 분리수거한 플라스틱도 재활용되지 않은 채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우리들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지구를 위해, 내 가족들과 나 자신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줄여야겠죠?
전대인, 플라스틱 쓰지 마.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일회용 컵과 빨대 대신 텀블러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개인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바람이 되도록 전북대인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